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2019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안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암호자산 시장의 희망에 관해서 많이 희망을 잃으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2020년 들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있다. 이거에 반해서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목은 일단 그런데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강력한 해시 비율이 비트코인이 광부에게 더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가격도 상승하는 게 또 정론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그래 왔었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측면만 많이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이 해시레이트 지금 자료 근거가 또 팩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1월 1일 날 돼서는 또 이제 신기록을 달성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는 박스권 돌파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장세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졌을 때 6,900달러에서 7,500달러, 크게 보면은 그 정도 박스권 내거든요. 그래서 7,5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아마 시점이 될 텐데,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중순 이후 이 정도 단기적인 어떤 가격 흐름은 긍정적인 나오는 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가격은 해시 비율을 따른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론이에요. 이대로 진짜 실제로 그래 왔었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전 세계 뭐 정치 경제 흐름이나 뭐 어떤 뭐 미중 간의 갈등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뭐 CBDC의 발행에 관해서도 멀티 분석해서 각 어떤 그 퍼즐을 다 맞춰 보셔야지 암호화폐 장세도 우리가 약간 포텐셜을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CEBR이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영국의 싱크탱크.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경제연구소 이 정도 인지도급 되는 어떤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냐? 영국의 CEBR이 한국의 GDP가 작년에 세계 순위가 12위였는데 2027년에 들어서는 10위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래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중국이 203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에 도약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국 경제 경영 연구소죠. CEBR이.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 순위 전망에 관해서 전망을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2019년도부터 2029년까지는 1위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40년 들어서는 2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 반면에 중국이란 나라가 2029년까지는 2위의 자리에 있겠지만 2034년에 들어서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인도라는 나라. 제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하고 인도라는 나라를 되게 눈여겨보는 이유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쪽 나라들을 좀 눈여겨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전서부터 사실은. 자,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썩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순위권 사실은 GDP, GNP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을 앞지르고 있는 게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예요. 자, 2019년에는 인도가 5위권, 그리고 24년에도 5위권, 그리고 2029년에는 4위권, 2034년에 들어서는 3위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의 순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3위권에 있다가 4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4위권에 있는데 5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선상에 있을지, 순위권에 있을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독일의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6위로 그냥 지속적으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7위권, 그리고 한국은 12위권에서 10위까지 도약을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 싱크탱크에서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단서를 사실 뺐어요, 이번에. 왜냐면
이거는 매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크로 분석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화 된 어떤 뭐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가지 이제 기사에 덧붙였거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2030년, 2034년까지 6위권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되게 많이 써요. 한국은 망해간다. 한국은 하는 게 뭐가 있냐. 정부는 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저도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정부에 관해서 이제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자영업이 안 되니까, 내 직장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이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떠났었고, 근데 막상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들어보고,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를 직접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땀을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막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다는 거지. 사람 사는데 그 입장은 서민 경제는 거기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봐야 다 거기서. 이게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저는 더 집중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 정부에 관해서 너무 비관적인 그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삶을 돌파를 할까라고,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안 오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생각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비관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개 중엔 있어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저조차도 가격이 안 오르면 짜증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한 가지만 이제 지금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중 뭐 이런 무역관계 이런 거 말고. 자, 보시면 2017년 초반에 비해서 2017년 말에 2018년 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한 시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에 남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이 이런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갑자기 막 몇 달 만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아마 바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밤감기가 이제 5월 달에 있잖아요. 5월 15일 날인가? 그 언저리에 있는데, 밤감기가 왔다고 해도 급격한 상승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90도 각도로 막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이때는 이게 자산 시장으로 인정도 안 받았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이나 대기업들이 이 시점에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계속 떨어져. 뭐 박상기의 남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이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뉴스를 던지면서 지속적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 유튜버도 보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스미디어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는 게 있으시겠지만, 이게 서서히 자산 시장으로 변화를,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서서히 저는 주입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렇다고 수천 년을 뭐 인류한테 이어온 자산이라고 굳게 다져진 금이라는, 황금이라는, 골드라는 어떤 이거에 관해서 갑자기 이거를 대체할 수가 없어.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요? 수천 년을 어떻게 단 몇 년간에 그걸 바꿔버릴까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렇다고 뭐 지폐도 아니고 어쨌건 자산 시장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란 나라에서 1040 펌이라는 어떤 그 국세청에서 텍세이션에 관한 이 펌을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거에 관해서 텍스를 이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디테일한 어떤 그 세제 개혁안이 점진적으로 지금 보면 빌드업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자산시장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는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실은 다 인지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되게 관가를 많이 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같은 대중들은 사실은 못 믿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벡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S&P 500을 만들었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또 만들었어. 자, 이들이 벡트 거래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을 움직여. 그러니까 과연 왜 얘네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까를 가만히 이제 눈여겨 보세요. 왜 그럴까? 자, 피델리티 투자자산 시장에서 피델리티가 이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본인들이 어떤 운용하는 어떤 그 자산규모 펀드가 7조 달러래요. 근데 얘네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상품을 또 출시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코인베이스라는 어떤 그 미국 위주의 암호자산 거래소하고 유동성 있게 그거에 관해서도 커넥션 관계를 또 맺어. 다 그런 거는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2017년 말에는 이 롤러코스터가 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그게 정론이고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란 그 금융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버블이다. 이게 그냥 사라질 거라고 만약에 그냥 대중한테 인식을 시키려면 또다시 급작스럽게 올릴 텐데 향후에는 장세가 급격하게 못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실 수도 있어. 그러면 뭐하러 투자하냐? 천천히 올라가면 금같이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뭐하러 투자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가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17년에는 장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갔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파괴가 있었고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어. 아픔이 있고 그때 시장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거냐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되 되게 오랫동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크립토 커런시, 만약에 이게 화폐이고 우리가 유통해서 쓸 수 있는 화폐이고 이게 만약에 자산 시장으로 등극을 하려면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그렇다고 뭐 엄청 천천히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천천히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게 아마 수년 동안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고 그 이상 몇 배는 넘어가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뭐 비트코인 1억까지 갈 거다. 뭐 이런 거에 관한 확신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되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천천히 되게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왜? 자산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도 되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도권 편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벽돌 쌓기, 블록 쌓기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50만 원대 그때에 비해서 현재 지금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미중 무역 관계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저런 뇌피셜이나 이런 걸 많이 피고 본인의 견해를 많이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보고서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방송을 만들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중국이 2030년 들어서는 미국을 앞질릴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5G하고 되게 면밀하게 관계가 되게 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이제 전 세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 앞세워서 디지털 중국이 아프리카 23개국 통신망을 장악했다. 중국의 1대1로 디지털로 진화했다.
5G 통신망을 어느 나라가 그 패권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후 GDP, GNP, 경제 성장률도 분명히 차별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장악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 영국의 싱크탱크 그 전략연구소에서 말한 것 같이 2030년, 2034년에 들어서는 중국이 결국에는 1위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안면 인식, AI 기반 감시 시스템, 남아공, 이란, 미얀마 등에 수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안면 인식, AI 기반 감시 시스템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국을 앞세워서 이걸 하긴 하지만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아마 도입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그러니까 중국에 국한된 어떤 그 대중을 감시한다? 이거는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인도 정부가 이게 12월 3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중국 화웨이가 5G 시험 사업에 참여를 허가했다.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로 인도 정부도 이런 식으로. 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영국하고 독일 등 유럽 이어서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도입했다. 자, 인도까지 거기다가 노르웨이까지 지금 도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이 지금 앞으로의 5G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뭐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있어서 지금 보면 중국을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제 채널에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암호화폐 시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영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 퍼즐을 하나하나 나도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결론의 주장에 관해서 주장을 하실 때 퍼즐을 맞히실 때 일관성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관성이 없게 되면 1번 퍼즐과 3번 퍼즐 그리고 2번 퍼즐이 있는데 2번 퍼즐에 관한 거를 또 말을 바꾸면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결국엔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냥 연합뉴스에 나온 거,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 하나 보고 뭐 중국이 어떻게 되네, 미국이 어떻게 되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네 뭐라고 말은 언급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포텐셜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깊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캐치하는 거는 각자 이제 구독자가 가질 어떤 평가는 내리시겠지만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나 없나 그런 거를 되게 면밀하게 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접근하시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면에 관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리한 장세에서 너무 막 지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 문제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어떤 세태에 관해서 잘 보시면서 접근들을 하시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